10점 얼마로 나가면 이거 사설 주소고 192168로 나가면 사설 주소고 이런 이제 사설 주소를 받아갖고 쓰는 경우에는 그 사설 주소가 쓰이는 망 안에서는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뭐 바깥쪽에 있는 인터넷하고 교신할 때는 그 사설 주소를 써가지고는 교신이 안 돼요. 그 사설 주소가 출발지 주소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편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 이름을 불명확하게 적어도 그 우편이 상대편에게 도달하는 것 같은 원리로 사실 소urce 주소가 뭐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 데이터그램이 배달될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문제는 돌아올 때, 즉 회신의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회신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편지 봉투에다가 보내는 사람 이름 안 적으면 어떻게 회신 받겠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주소를 썼다. 그럼 회신 못 받는 거죠.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보낼 때 그 사설 주소가 소urce IP 주소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그 상대편에서 그 주소를 다시 목적지로 해서 회신을 보내고자 할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것인데 원래 이 그 사설 주소가 나오게 된 원인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1990년대 초기에 이미 이제 인터넷 주소가 이대로 가다가는 구조적으로 또 총량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구조적이라 하는 말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클래스 B 블락이 금방 동이 날 것 같은 문제. 네트워크의 크기들이 다들 보면 인터넷에서 이제 연결하려 들어오는 네트워크 크기를 보면 적당히 크다면 다시 말하면 256개의 IP 주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렇다고 1600만 개 이상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어중간한 사이즈들이고 전부 다 클래스 B 블락에 해당되죠. 그래서 클래스 B 블락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 막 나눠주다 보면은 클래스 B가 다 끝나버리면 구조적인 문제를 수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인터넷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칙을 고수한다면 이제 뭐 3,000개짜리 노드가 들어온다 그러면 클래스 A를 줄 수도 없고 C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클래스풀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인터넷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로 갔습니다. 클래스 리스트 즉 다시 말해 클래스란 개념을 타파했죠. 타파하고 나눠주는 개수는 뭐 클래스 A를 이렇게 요즘에 살라미 전술 막 나오잖아요. 북한이 구사하는 살라미 전술. 그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얇게 썰어주든지 클래스 A를 아니면 이미 살라미가 되어 있는 그 뭐예요 클래스 C 블락들을 몇 개 합쳐가지고 주든지 그게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타파한 거잖아요. 클래스가 주소 할당의 단위로서 쓰이는 그 개념을 버린 것이죠. 이제 그 여파로 일어난 게 이제 한 곳의 목적지인데도 라우팅 테이블 안에는 수십 개 혹은 100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막 여러 개 엔트리를 넣고 다 결국 보면 가는 데는 똑같아. 그 라우팅 엔트리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애그리게이션으로 해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라우팅 인터넷 코어 즉 디폴트 0.0.0.0이라고 하는 디폴트 엔트리가 없는 인터넷의 핵심부에 있는 라우터들의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 개수를 세보면 40만 개나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쭉 얘기가 흘러오는 와중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총량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게 나눠져 버리고 나면 한 번에 뭐 1600만 개씩 막 퍽퍽 줘버리다 보니까 그걸 누가 우리는 이거 다 안 써요. 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그래요. 그래서 나눠준 건 끝이야 그냥 그걸로. 그래서 나눠주다 보니까 다 떨어지게 생겼다는 말이죠. 실제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2012년에 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가 제시된 것인데 첫째가 롱텀으로 IP 버전 6로 가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IP 버전 6가 개발되기까지는 C일이 소요될 테니 그 C일이 소요되는 그 어간에 쓸 반창고 같은 기술로서 데일밴드나 뭐 이런 기술로서 우리가 네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쓰자. 보니까 프라이빗 주소라 해서 사설 주소 블락들이 있고 그 블락의 안에 들어가는 IP 주소가 상당수가 되니까 그걸로 웬만한 네트워크는 다 쓸 수 있을 거다. 문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네트워크들에 속한 호스트가 바깥쪽에 있는 일반적인 다른 호스트랑 교신을 하려고 할 때 자기의 주소가 목적지 주소로 쓰일 수 없는 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서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쓰게 된 겁니다. 자,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사실은 전화 네트워크의 PBX 개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80명, 100명이 있다고 해도 동시에 인터넷을 쓰는 숫자는 몇 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0명이면 80개 IP 주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상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명밖에는 안 쓴다. 한순간에. 라고 하면 IP 주소는 10명이면 10개는 되는 거예요. 그 IP 주소는 사설 주소가 아니라 글로벌 IP 주소. 정말 바깥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주소. 10개면 충분하다 하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뭐 그 사람들은 다 사설 주소를 줘버리고 밖에서 쓰일 수 있는 주소 한 10개면 충분하다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NAT라고 해서 그림 우리가 7-4에서 본 왼쪽 그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내부에 100개의 주소가 있다고 쳐도 뭐 한 3개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3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이 개념은 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버전이에요. 그래서 왼쪽 거를 쓰다 보니까 그래도 IP 주소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우리 회사 컴퓨터가 1000대면 동시에 쓰는 애가 100대는 되더라. 이렇게 되면은 IP 주소가 100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IP 주소가 또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른쪽 걸 써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등장하기로 해서 NAPT죠. NAPT가 뭐냐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포트 트랜슬레이션. 전에는 그냥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하고 끝인데 네트워크 어드레스 포트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오른쪽에가 이제 실제로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포트 트랜슬레이션이 번역기를 거쳐서 이 어떤 망의 바깥쪽으로 뚫고 나온 패킷들이 가지는 소스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보이는데 그 왼쪽 NAT에서와는 달리 오른쪽의 경우에는 소스 IP 주소가 모두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IP 주소 하나를 가지고 나눠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동시에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 쓰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포트란 말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주소 대 주소로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매핑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트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포트까지. 그래서 왼쪽에 3개의 호스트가 소스 IP 주소는 19168 지금 클래스 C에 있는 사설 주소로 되어 있고 19168 1.2 1.35 1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스 번호 포트 번호가 23479 뭐 23479 34011 뭐 각자 뭐 어떤 포트 번호가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나올 때 보면 주소 하나를 쓰고 요놈들을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포트 번호 23479, 포트 번호 3000, 포트 번호 34011 이렇게 해서 포트 번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포트 번호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포트 번호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이 많이는 없지만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주소입니다. 자, 각 계층마다 주소가 있어요. 각 계층의 주소는 그 계층의 배달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맥 계층, 링크 계층에서의 6바이트짜리 주소는 그 링크 하나를 건너가기 위한 그 배달을 위한 주소로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봉투가 뜯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그 헤더 트레일러가 날아가면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자, 네트워크 주소 즉 IP 주소는 이 인터넷이란 커다란 사과의 한쪽 끝에 먼지에서 저쪽 먼지까지 갈 때 엔드에서 엔드까지 갈 때 배달을 하면 저쪽 인터페이스에 도착하면 그 봉투가 뜯어지면서 배달 임무가 끝나고 그 주소는 거기서 역할 끝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배달은 뭐예요? 이쪽 프로세스에서 저쪽 프로세스까지 배달하는 것으로서 어때요? 포트 번호가 그 배달을 위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맥 주소가 있고 IP 주소가 있고 포트 번호라는 게 있어요. 맥 주소는 링크 레이어고 IP 주소는 네트워크 레이어고 포트 번호라는 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주소죠. 그래서 포트 번호를 알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목적지 호스트의 인터페이스까지 도착을 해요. 목적지 호스트 인터페이스까지 도착하면 끝이냐?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인천공항까지 오면 다 왔어 집에? 아니잖아요. 그죠? 또 버스 타고 또 집에까지 가야 돼요. 그죠? 더 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가 있어요? 포트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까지 왔는데, 즉 IP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야 돼? 이게 TCP/IP가 뭐 용도로 그랬어요? Inter Process Communication, 즉
하나의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돌아가는 프로그램에까지 가야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인터페이스까지 왔으면 아직 그 프로그램까지 못 올라간 거죠. 인터페이스에 있다는 건 커널 안에 있다는 것으로 OS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OS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거든요. OS랑은 다른, 커널과는 다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걔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걔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가 포트 번호를 통해서 그 응용 프로그램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HTTP 웹 서버 갈 때 80 포트면은 웹 서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80 포트, HTTP 80 포트. 그죠? 즉 포트 번호 80번은 뭐에 해당한다? 웹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웹 서버에 해당하는. 그래서 웹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기계 인터페이스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포트 번호가 80인 걸 보고 커널에서 그 패킷을 웹 서버까지 올려 주어야 비로소 배달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포트 번호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어떤 배달 주소라고 해당할 수 있겠는데 이걸 써서 우리가 이 NAPT가 쓰고 있는 망 내부에 있는 호스트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페어를 매핑을 시킵니다. 근데 포트 번호가 TCP건 UDP건 16비트예요. 16비트면은 매핑을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몇 개까지 매핑을 시킬 수 있냐면 65,535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기계,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들이고 바깥쪽에 있는 서버들을 액세스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들인데 이 망 안에 있는 여기 이제 NAPT가 여기 자리 잡고 있을 거고 여기 이 여러 대의 호스트가 이게 고대 망이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10점 얼마 되잖아요. 뭐 이런 주소를 받는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이 NAPT를 거쳐가지고 바깥에 글로벌 인터넷에 어떤 서버를 갖다가 액세스할 텐데 지금 이 주소는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하고 얘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포트 번호가 있어요. 그래, 포트 번호. 요거를 두 개를 가지고 NAPT에서는 주소 하나만 이면 된단 말이에요. 주소 하나. 그래서 뭐 163.152.7.7 이런 주소 하나를 쓰고 대신 여기다가 포트 번호를 뭐 어떤 X라는 포트 번호를 써가지고 요 두 개의 값을 기록하거든. 어떤 테이블에 이렇게 써 있겠죠, 이게. 예, 여기 X라는 포트 번호는 그렇죠? 163.152.7.7이 가리키는 테이블에 X라는 포트 번호는 뭐예요? 10.11.0.17에 포트 번호 이걸 Y라고 합시다. Y. 이런 놈이라고 매핑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만여 개가 되니까 사실은 뭐 2, 3만 개 정도는 우습게 IP 주소 하나 가지고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 번호가 따로 있고 OS 안에는 포트 번호는 프로세스에게 여러분이 이제 소켓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사용하려고 하면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포트 번호는 뭐다라고 지정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프로세스 번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별로 개별적으로 포트 번호를 내준다면 포트 번호도 역시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 이 주소는 다르잖아요. 여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안쪽에서는. 뭐 여기가 Y, 여기서 또 다른 번호 10.11.1.5의 포트 번호 Y. 요거 구분 못 할까요? 문제가 없죠. 여기가 다르니까. 사실 그러면 NAPT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안에 걸 들여다 보는 건가요? 맞아요. 예. 네. 그건 이제 하이어라키, 그 인캡스 뭐죠? 그 레이어링 프린시플을 깨는 일이죠. 그러니까 계층화 원칙을 깨는 거죠. 근데 계층화 원칙이 금과 옥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면 시스템이 모듈화가 되고 그다음에 고칠 때 여러 가지 거리적거리지 않고 계층만 탁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좋은 성질을 가진 원칙이긴 한데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원칙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필요하다면 깰 수 있는 거죠. 네. NAPT는 그 작동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단계에서 작동하는 건 아니죠? NAPT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패킷을 우리가 와이어샤크가 다 잡아버리듯이
그렇게 작동해요. 패킷을 들여다보고 적당한 레이어의 헤더의 정보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면 뭐 여기서 나갈 때 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프레임에 링크 레이어 헤더가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 헤더가 있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가 있고 하겠죠. 여기에 적당한 값들을 다 고쳐버린 거예요. 바꿔주고 기억하고 있고 거꾸로 들어올 때는 또 역으로 바꿔줘야 되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가 배운 것 중에서는 이 NAPT처럼 레이어 캐치를 무시하고 우리가 전부 다 들어볼 수 있는 건 없지 않나요? 뭐 지금까지는 없고 와이어 샤크가 다 들여다 보죠. 네. X? X는 여기에 쓰는 포트번호죠. 그래서 주소는 하나로 다 나눠 쓰고 얘가 보내든 제가 보내든 누가 보내든 주소는 다 163.151.7인데 포트번호 X는 뭐 Z는 뭐 어떤 주소 예를 들어 10.11.1.5에 뭐 포트번호 Y이고 또 다른 애는 뭐 이렇게 요게 달려 나가는 여기가 X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63.152.7.7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저 그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그림? 저 여기? 그 과정 한 번만. 그러니까 NAPT에서는 이제 옛날에 NAT에서는 요거는 안 쓰고 요거만 가지고 M 대 N으로 매핑을 했잖아요. 근데 NAPT에서는 여기 주소와 포트 번호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포트 번호로 매핑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조합이 최대 65,535개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이 안에 뭐 6만여 개가 넘쳐버리지 않는 한은 괜찮죠. 그러니까 주소 하나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주소 하나 가지고 하고 대신 요 포트 번호 가지고 IP 주소와 또 원래 포트 번호 요 두 개의 값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돌아오는 패킷에 다시 이걸로 넣어갖고 다시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포트번호는 원래 제한이 걸려 있나요? 그러니까 범위가 있나요? 클라이언트 쪽은 사실은 그 제한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느 범위의 걸 쓰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 1,000여 개 빠져나가고 나머지 64,000여 개는 쓸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개념은 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어느 회사의 대표 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 가끔 대표 번호라고 들어봤죠? 대표 번호 딱 하나입니다. 하나고 누구누구 바꿔주세요. 그럼 내선 몇 번으로 돌려준다고. 그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유하자면. 비유가 초점을 흘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하나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주소 하나 가지고. 사실 밖에서 누구 바꿔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이미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상황에서는 왜 있을 수가 없다. 방금 질문 나온 대로. 여기는 뭐 같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가는 패킷에 소스는 IP는 대표 번호로 바뀌었는데 포트 번호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것까지 한꺼번에 바뀌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그 7-4에 보면 같을 이유가 없어요. 뭐 같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연히. 그러나 여기 보면 어떤 애는 뭐 같은 번호로 그대로 유지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뭐 23479 포트였는데 3000으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Y라고 제가 적어서 헷갈린 모양인데 이게 뭐 Y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Y. 아니죠. Y가 원래는 Y죠 이게 Y. X로 바뀐 거죠. X. 네. 저 안에서는 그 사설 IP가 같을 수 없는데 포트번호는 왜 적어놓는 거죠? 네? 그 매칭시키려면 음. 사설 IP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것만으로도 같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기는 상관없고 이거가 벌써 다 다른데 여기다가 왜 이걸 적어 놓느냐는 건데 아마 그 포트 번호 사용의 생각해 봅시다.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래서 포트 번호까지 왜 넣어야 되냐?
왜냐하면은 이 기계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어요. 세 개가. 이메일도 하고 웹도 쓰고 있고 게임도 하면서 노래도 듣고 있어요. 네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바깥하고 통신을 해요. 네 개의 프로세스는 동시에 똑같은 기기 안에 있죠. 그러면 이 패킷이 이 네 개 프로세스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원래도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처리해주던 포트 번호 보고 처리해 준 거죠. 포트 번호 안 보고 처리해 준 거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이 됐죠? 오케이. 대답이 됐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프로세스가 여러 개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다그 매치해 있어요? 네, 각 프로세스가 자기가 도는 포트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IP 주소만 이거 안 쓰고 여기다 포트 번호 매핑 안 해주면 같은 기계에서 온 애들은 다 IP 주소가 같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 줘야 되죠? 이거 포트 번호로 다 구분이 돼야 되겠죠. 붙이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 포트 번호가 저런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어떤 용도? 그러니까 래핑을 할 때 그러니까 포트 번호가 마치 그냥 그저 남아 있는 그냥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냥 이미 숫자 같은 걸로 저기서는 보여지는데 다른 데서는 포트 번호를 뭔가 중요한 용도로 뭐 외부 접속을 할 때는 뭐 꼭 그걸 써야 된다는 거 아니면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아무 포트 번호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인지 그거에 대해서. 포트 번호 사용에 대한 제한은 클라이언트 쪽에는 사실 거의 없어요. 서버들은 포트 번호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웹 서버인데 뭐 80번 포트가 아니면 사실은 바깥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바깥에서. 왜냐하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웹 서버는 80번 포트에서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포트 번호에다 80번이라고 적어서 보낸다. 근데 80번이 아닌 데가 있으면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 쪽에는 제한이 상당히 심해요. 그렇지만은 클라이언트 쪽에는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게 IP 주소가 6자리인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잘 구분이 안 가고. IP 주소는 기계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IP 주소로 올 수 있는 최극단점이 어디까지냐면 인터페이스까지예요. 인터페이스까지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행기 표를 들고 올 수 있는 마지막 위치는 인천공항까지예요. 그 비행기 표가 유효한 배달기간. 그러면 거기까지 왔다고 난 다 왔어 이렇게 해버릴 수는 없죠. 그때부터 또 집까지 와야 된다고.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IP 주소의 배달 구간은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포트 번호가 뭐 해주는 게 뭐냐? 포트 번호가 해주는 것은 이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라갔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 하느냐를 정해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IP 주소를 익스텐션하면 익스텐션된 IP 주소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인터페이스까지 배달해요. 크게 좀 얘기해봐요. 네, 가능해요. 여러분이 주소를 더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지? 다음 질문 누가 했었죠? 네트워크 레이어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렇게 각기 다른 레이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게 그냥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프로세스까지 처리하는 거라고. 근데 이 기계는요 너무 레이어링 프린시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관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레이어링 프린시플 예를 들 때 여러분이 손편지를 써갖고 봉투에 담았고 봉투에 담았는데 미국 가는 편지라서 뭐 미국 가는 같은 행랑에 같이 넣어지고 그게 공항에 가면은 커다란 알루미늄 그 에어 컨테이너에 같이 자루가 여러 개 실린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관이 와서 에어 컨테이너도 열고 거기다 다시 뭐 고쳐 쓰고 또 그 행랑도 그 푸대도 열어갖고 거기서 또 고쳐 쓰고 온갖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계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어떤 레이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 뜯어보는 거예요. 이 포장을 다 뜯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긴 이렇게 고치고 여긴 이렇게 고치고.
포트번호가 그렇게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거의 네, 그러면 포트번호를 안 적어줘도 알아서 풀 안 적어줄 수는 없어요. 안 적어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소켓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꼭 여러분이 안 적어줘도 시스템이 적어 넣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잘못 적혀도 찾아갈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잘못 적히면 잘못 찾아가겠죠. 그거는. 예. 이렇게. 또 다른 질문요? 예. 그뭐 TCP는 6번, UDP는 17번, 또뭐 인터넷은 1번, 와이파이는 몇 번 다 그게 있잖아요. 어우, 막 헷갈렸는데. TCP는 6번, UDP는 17번 맞는데 와이파이는 몇 번 그런 거는 레이어가 틀렸어요. 아니, 다른 레이어일지라도 있는데 그 포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는 몇 번 그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예, 아무래도 보여줘야 되겠다. 너무 질문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느리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아이아나라는 걸 얘기했죠. IANA. 그 아이아나가 포트 번호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 등록을 이렇게 서버들은 포트 번호를 등록을 하는데요. 1번부터 1023번까지는 이렇게 다 거의 등록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이게 지금 테이블이 쭉 나오는데 80번에 가볼까요? 80번. 80번들은 이 웹을 위해서 다 등록돼 있어요. 보이죠? 80번. TCP건 UDP건 뭐 HTTP가 꼭 TCP 위해서 돌란 법은 없어요. 보통은 TCP 위해서 돌지만 TCP를 쓰지만 UDP 80번 포트도 역시 웹을 위해서 리저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CP 프로토콜의 80번 그럼 웹 서버용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저브가 돼 있죠. 예를 들어 TCP 포트에 25번 그러면 이거는 이메일용이에요. 이메일 서버 25번. 그래서 1023번까지는 이런 식으로 아이아나한테 등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버 용도로 쓰고 싶을 때 포트 번호를 1023번까지는 등록해야 돼요. 1024 이후로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어사인된 것들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이아나라는 데다가 어떤 그 등록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서버 쪽은 그래요. 서버 쪽은. 근데 클라이언트 쪽은 뭐 등록하고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가 골라 쓰면 돼요. 아무거나. 교수님 그러면 그 저희가 인터넷 창에 IP 주소를 치면 어떤 웹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트 번호도 같이 치면은 특정 뭐 어떤 프로세스나 웹 페이지로 바로 접근을 아니요. 할수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먼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순서를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먼저 그 있는 기계까지 가야 되죠. 그 기계까지 못 갔는데 이미 간 걸로 생각해서 거기서 포트 번호만 내밀면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천공항까지 안 가고 어떻게 안암동까지 와요. 그죠? 미국에 있으면서 몸은 미국에 있는데 나는 안암동에 갈 테야. 우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천까지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암동을 와야죠. IP 주소로 여기까지 일단 와야 되는 IP 데이터그램이. 그리고 나서 포트 번호가 쓰이는 것이지 포트 번호만 갖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수강.korea.ac.kr 이렇게 해서 땡땡 8080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것도 포트 번호인가요? 8080. 그렇죠. 8080 포트 번호죠. 그거는 HTTPS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수강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있는 도메인 이름이 나중에 우리가 배울 DNS 시스템을 통해서 IP 주소로 먼저 바뀌고 IP 주소를 가지고 그 IP 주소가 돌고 있는 서버까지 오고 그 서버에서 실제로 서버 프로세스까지 올라오려면 포트 번호가 필요하다고. 네. 서버에서 답장을 보낼 때요 목적지 주소를
주소는 주로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거 해당되는지 분별할 수가 없고 포트 넘버는 중복될 수 있잖아요. 글로벌 주소는 거기서부터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글로벌 주소는 분별할 수. 가지고는 그망 안에서 아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어딘지 모르고. 글로벌 주소로도 못 정하고 음. 포트 주소도 중복될 수 있잖아요. 아니죠. 중복시키면 안 되죠. 이 값은 중복시키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걸 중복시켜 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찾아가는 건데. 6만 몇 개나 있는 걸 써가지고 중복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것도 x고 저것도 x면 x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일로 가란 말이에요? 일로 가란 말이에요? 중복시키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니 6만 몇 천 개가 있다니까 왜 그거를 똑같은 걸 두 군데 줘요? 많은데 하나씩 주면 되지. 그거 뭐가 뭐 아직도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보낼 때 포트 넘버를 가지고 어떤 해싱을 해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해싱할 필요가 왜 없어요? 그냥 여기에 지금 6만 몇 천 개가 포트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놈을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쓰고 걔 거 주소 적어주면 돼요. 뭐 해싱이라는 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짝만 맞춰주면 돼. 오케이, 너 이거 써. 네? 여러분들 커피빈에 가서 커피 사 먹으면 이거 하나 주잖아요. 울리는 거. 그거 공유해요, 누구랑? 아니잖아요. 오는 순서대로 그냥 어사인 주는 거죠, 이렇게. 거기 해시 펑션 돌려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주죠,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줘요. 네. 똑같아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신 그 포트의 개념이랑 컴퓨터 안에서 포트가 나눠지는 거랑 다른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키로 사용할 뿐이에요, 여기서는. 키로. 여기서는. 아니, 그걸 키가 아니고. 이 포트 번호 결국 어디 적히느냐면 여기다가 x라고 적는다니까. 여기다. 이걸 주기로 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다니까. 이렇게. 주소는 뭘로 적고 163.152.7.7로 적고. 나중에 이것만 보면 이걸로 해서 이제 목적지가 어떻게 오겠어? 이게 지금 소스 IP 주소가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 물론 이제 미안한데 여기 헷갈리겠네. 여기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있을 거고 거기 갔다 올 때 이 소스 IP 주소가 목적지 주소가 되겠죠. 근데 거기는 불행히도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저기가 아니고.